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지켰고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의결하여 계엄은 진압되었다. 계엄 전국에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데 과연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일까? 우리는 4.19 혁명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냈다. 이후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한미 경제협정 반대 투쟁 등으로 자주의식이 높아졌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도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이런 열망은 5.16 군사 쿠데타로 짓밟혔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당시 CIA 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가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 공작의 사례로 5.16을 꼽았다는 점이다. 공개 자료들만 보아도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미리 쿠데타 음모를 알았으며 중앙정보국과 국방부는 쿠데타 주도자와 지지자들의 명단과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며 쿠데타를 도왔다. 또한 맥그루더 사령관은 쿠데타를 진압해달라는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요구를 거절하며 쿠데타 세력을 지원했다. 박정희가 죽고 난 후 유신 독재의 종말, 12.12 쿠데타, 서울의 봄, 5.18 광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시기 미국은 어땠을까?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 사령관인 존 위컴의 승인 없이 전방에 있던 1공수여단과 5공수여단 병력이 이동하며 육군 본부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12.12 쿠데타 당시 위컴 사령관은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2개 사단 서울 진입을 준비하자 다음 날 새벽까지 군부대 이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을 지원했다.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된 날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박정희 피살 이후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전두환 정권의 수립이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보람도 크다라고 말하며 쿠데타 개입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같은 미국의 행태는 5.18 광주 항쟁에서도 계속된다. 미국은 폭동 진압을 위한 확고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시민군에 대한 진압을 승인했다. 이후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테니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4대 외교로 정치, 경제, 군사적 실리를 톡톡히 챙겼다.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 비호에 적극 나섰다.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이 불리하자 미국은 이미 줬던 상을 총선 기간 직접 와서 다시 시상하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 운운하며 윤석열 띄우기에 힘을 쏟았다. 지금도 한미일 삼각공조가 깨질까 노심초사하며 내란 공범 한덕수를 공개 지지했으며 블링컨은 최상목 대행을 만나 대행체제 리더십 신뢰한다며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 대한 정치인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과거에 늘 승리하는 독재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상호 평등한 한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눈부릅뜨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자처럼 굴지만 현대사에서 미국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란을 진압한 주권자 국민은 이제 다시 그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